반갑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분석하는 리서처 김연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강의는 세대에 대한 이해하고 이들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5년간 500여 개의 브랜드와 함께 소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비자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어떤지 등을 분석하는 마케팅 리서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세대별 차이하고 특성을 인식하고 세대별 마케팅, 맞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크게 세 가지 강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세대의 정의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거고, 두 번째는 각 세대의 특징, X, Y, G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알파 세대, 그들이 누구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대의 정의 및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개를 묶는다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를 묶을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무를 중심으로 묶을 수도 있고, 원통형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동서양의 세계관 또는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를 구분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원뿔형으로 두 개를 묶으셨다. 보통 이런 경우는 서구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왜냐하면 이건 기능하고 실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뿔을 같은 구멍에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모양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서구적 세계관은 이렇게 분석하고, 동양의 세계관들은 원뿔이가 같죠. 나무라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는다는 건 동양적 세계관인데,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묶는 거는 이 서구적 세계관이라는 이 원뿔을 많이 묶고요. 나이 든 분들은 이 세대를 지금 보시면 나무형의 동양적인 원래의 세대의 그 묶음을 나누어서 묶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대 간에서 저희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에 보고 요즘 것들 이렇게 욕을 하시기도 하고, 젊은 세대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서 이 꼰대 이렇게 비판을 서로 간에 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세대의 갈등은 저희가 오래전, 지금 보시면 BC 1700년 전에도 이미 점토판 문자를 보시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크라테스도 역시 요즘 젊은 아이들은 폭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역시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도 나이 드신 세대가 볼 때는 젊은 세대들이 한없이 철없기도 하고 버릇이 없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은 하루 오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나왔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과, 또는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세대를 비난하고 젊은 세대는 또 나이 든 세대에 대해서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그럼 먼저 세대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세대의 세자는 사람의 한평생이라고 하는 한자어로는 사람의 한평생을 의미하고요. 대는 대를 잇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여성이 성장해서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한 세대로 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30년을 기준으로 했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건 요거보다 짧아서 20에서 27년 정도를 한 세대를 봤어요. 근데 너무나 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고 보통은 15년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들은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로 세대 차이의 발생 요인을 보는데, 첫 번째가 라이프 사이클 이펙트예요.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우리의 생애의 주기가 있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던 계기를 보게 되면 결혼했던 거, 또 아이 낳았던 거, 직업을 선택했던 거, 그렇게 제가 생애의 주기를 거치게 되면서 각기 다른 그 가치관과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도 결혼한 친구, 결혼하지 않은 친구, 아이를 낳은 친구와 낳지 않은 친구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라이프 스테이지, 생활 주기, 생애 주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세대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피리어드 이펙트입니다. 즉 시기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3년간 코로나 상황을 경험을 했죠.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IMF, 경제위기라든가 특정 시기에 겪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세대 차이를 일으키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코호트 이펙트라는 겁니다. 특정 시기와 세대 간에는 비슷한 특징과 경험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게 코호트 이펙트라는 건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는 서장훈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나는 농구 선수다 라고 하면 저희가 X세대 이상의 좀 나이가 드신 세대인 거고, 나는 연예인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MZ세대, 왜냐하면 알파세대,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서장훈의 모습은 농구 선수라기보다는 연예인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코호트 이펙트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호트라는 원래의 개념은 조금 어렵죠. 코호트가 원래는 고대 로마 시대에 부대의 단위였어요. 300명이나 600명이 있는 것에 부대의 단위를 모았으니까, 저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가게 되면 동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같은 동기는 같은 경험을 많이 하고 같이 총도 쏘고 밥도 먹고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동질감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걸 같은 동질감과 가치관과 경험을 하게 된 그 집단을 코호트라는 개념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코호트에 속해 있으면 이들은 같은 가치관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 같은 코호트에 속한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와는 다른 느낌이 들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말하는 M세대, 밀레니얼 세대 또는 X세대, 뭐 저희가 G세대, 이 세대들을 바로 코호트 효과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세대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될까요?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세대 간의 개념은 이제 3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점점 빨라졌어요. 기술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죠. 스마트폰, 저희가 말하고 있는 매번에 바뀌는 저희의 기술의 속도들이 이 세대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는 항상 소비의 주체이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이라든가 또는 마케팅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늘 젊은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 마케팅하거나 광고라는 핵심 목적은 뭐예요? 이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죠. 이들을 알아야지, 이들이 뭘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들한테 물건을 잘 팔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광고나 저희가 이 세대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대 구분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세대의 학자 그리고 리서치 사회에 따라서 이 세대 구분이 1, 2년, 많게는 3, 4년씩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회사가 이 세대 간의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구분했던, 이 리서치체가 구분했던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보게 되면 1946년에서 64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을 잃고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종족 번식, 즉 새로운 세대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많이 탄생을 하죠.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가 되는 거고요. 65년도에서 80년도에 하신 분들, 지금의 40, 50대, 이게 X세대입니다. 그리고 81년도에서 96년도에 태어난 이 친구들이 밀레니얼 세대 이고요. 다음에 97년에도 2010년도까지 태어난 친구가 G세대인 거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2020년도 저희가 3, 4년 전만 해도 기업들에서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하고 G세대를 합쳐서 MZ세대였어요. MZ세대가 온다, 이들의 특성이 뭐냐, 굉장히 분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려고 했던 게 많았는데 그건 소비의 주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G세대하고 알파 세대를 합해서 잘파 세대라고 해서 이들의 관심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세계 인구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 분포를 보셨을 때 2010년도에는 밑에가 알파 세대거든요. 알파 세대하고 G세대를 합하게 되면 이 숫자가 28% 정도?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2024년도, 내년도가 되는 시점에는 이 두
이게 알파 세대하고 젠지 세대를 합하면 48%예요. 그래서 요즘에 잘파 세대가 뜨는 이유가 전체 인구의 48%를 내년도에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파 세대가 온다, 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한국의 상황인데요. 한국은 2010년에도 알파 세대와 젠지 세대가 보시면 18%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아니라 내년도에 되고 있는 숫자를 봐도 27%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고령화되어 있다, 출생률이 낮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전 세계 인구가 잘파 세대가 48%인데 한국은 27%예요. 그만큼 인구의 부족이 현재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알파 세대가 저희는 27% 정도가 아직은 저희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하고 X세대가 인구의 구성비가 많고 전체적으로는 소비의 트렌드를 아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가 제가 첫 번째 1강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체적으로 X, Y, G세대의 특성이 어떤가입니다. Y세대는 Y세대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각각의 세대의 특성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세대의 특징이 뭐냐? X세대는 1965년에서 80년도에 태어난 생이고요. 지금 40에서 50대까지의 40, 50대의 한국 사회 40, 50대를 X세대로 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부장, 일반 기업의 차장부장급 이상이실 텐데 이분들이 꼰대라고 지금은 불리우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X세대도 젊었을 때는 세대를 정의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기존의 문화를 거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새롭다는 의미에서 X세대를 썼습니다.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은 호황,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렸어요. 근데 이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IMF를 겪게 돼요. 그래서 취업의 위기 상황에서 IMF를 겪어서 호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같이 겪은, 즉 호황과 궁핍을 같이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94년도에 첫 수능을 치렀던 세대이고요.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때는 워크맨, 소니 워크맨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전달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사랑의 표현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잘하냐고요? 제가 X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삐삐가 울리게 되면 열심히 공중전화를 찾아가가지고 삐삐로 전화해서 그 메시지 확인한다고 삐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중전화 줄이 길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꼰대들이 왜 컴퓨터를 못해? 이 X세대는 컴퓨터를 대학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일을 하면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젊은 세대들이 네이티브하게 디지털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인식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인 거죠. 그다음에 이들 세대, X세대는 그래도 해외 문화의 첫 개방 세대예요. 그래서 해외 배낭여행을 가거나 해외 연수를 가거나 이런 세대에서 처음으로 해외 문호가 개방된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전 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데모나 이렇게 했던 투쟁했던 세대라고 하면 이들 세대는 너무나 자유롭게 해외로 왔다 갔다 하고 해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게 되게 익숙했던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의 BTS처럼 서태지와 아이들, 저희가 팬클럽이 생기고 했던 게 서태지와 아이돌이 그 당시에는 지금 BTS만큼 인기가 많았고요. 거기에 팬클럽이 생긴 것도 지금의 사생팬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팬클럽이 생긴 것도 이때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홍콩 영화, 주윤발, 장국영들의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다음에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어떤 이성 간의 만남도 굉장히 폐쇄적이 아니라 압구정동 가면은 차문 열고 야타 하면 이제 즉석 만남 이런 것도 생겼던 세대가 바로 X세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꼰대 이미지랑 좀 다르시죠? X세대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존 가치와 문화를 거부했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아까 말씀 라이프 스테이지에 바뀐다고 했죠. 그럴 수 없다는 거 조금 이해하시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대는 브랜드의 로얄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X세대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이들의 브랜드에 한번 들어온 고객들을 계속 어떻게 유지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X세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 X세대는 제가 입소스라는 회사에서 15개국에 조사를 했을 때 한국 포함해서 했더니 X세대가 월급으로 살고 있는데 참 저축하기가 어렵다. 그게 세대별로 차이를 봤을 때 X세대가 제일 높았어요. X세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낀 세대예요. X세대가 자녀들이 누구냐면 G세대예요. G세대의 자녀를 부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의 이 사람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윗사람도 부양해야 되고 자식들도 키워내야 되고, 그러니까 빠듯하죠. 40, 50대가 저축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5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높게 나오는 결과더라고요. 자, 지금은 X세대의 특징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 밀레니얼 세대. 지금 보면 20대 중반에 40대까지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은 3년 전에는 30대였어요. 근데 이게 40대로 넘어가면서 G세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밀레니얼과 묶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알파와 G세대가 묶여 잘파 세대가 되고 있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Y세대라고도 하고 80년도에서 95년도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같이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문자로 SNS를 보내는 게 익숙하고, 동영상도 보지만 중요한 걸 검색할 때는 텍스트로 포털,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포털에서 검색하는 거,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 둘이 같이 쓰고 있는 병행 사용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욜로. 그리고 욜로라는 건 뭐야?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야. 지금 즐기고 살아야지. 무슨 말이야? 이거거든요. 그리고 파이어족. 해석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즉 돈 많이 벌어서 10억에서 15억 있으면 빨리 은퇴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생을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일해서 열심히 버는 다음에 불꽃을 태워가지고 열심히 번 다음에 우리가 일찍 은퇴하자라는 거를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욜로라든가 파이어족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의 배경에는 사실 현실에 대한 무력감, 절망감이 있어요. 이들 세대는 M4 세대라고도 정의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집값이 10억, 20억이죠. 내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몇 년을 모아야지 집을 사.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돈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돈을 감당해? 하니까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니까 현실에 만족하자. 지금 현재 행복하고 충분하고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자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각박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욜로라든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밀레니얼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이들이 중요한 게 워라밸이에요. 워라밸이라는 건 일과 개인 생활이 양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전 세대들이 야근을 하고 뭐 주말 근무를 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우리를 갈아넣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일을 하지만 나의 개인 생활도 존중받아야 된다. 라는 게 워라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근무의 질,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워라밸을 중요시하니까 이 세대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에 이번에 2024년도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의 등장. 예전에 윗세대들은 집에 오면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세 가지였다 그러잖아요. 아그들은 밥 먹자, 자자. 뭐 물론 경상도 아저씨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세 가지 말 정도만 했던 아빠들이었다라고 하면, 요 밀레니얼 세대의 아빠들은 좀 더 다정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부인한테도 친근한 세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육아도 가사 분담도 같이 하고 있는 공동 육아, 공동 가사를 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들의 소비 행태를 보게 되면 실용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가격을 되게 중요시하는 성향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자기의 소비 취향에 맞고 가치관이 맞는 건 플렉스예요.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비싼 거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면 맛집을 돌아다니고, 내 취미 생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취미 생활에 아낌없이 돈을 쓸 수 있는 플렉스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의 또 특징은 미닝 아웃, 즉 뭐냐면 미닝, 어떤 자기의 신념과 가치, 어떤 의미 있는 거에서는 돈을 쓸 수 있는, 그리고 돈줄 소비라고 하죠. 뭐 피자 가게에 갔는데 그 어려운 친구가 밥을 못 먹는 친구한테
그 피자 가게에서 무료로 뭐 밥을 줬어요. 그럼 그 피자 가게 이런 착한 가게를 살립시다. 이 가게에 돈줄 소비를 합시다 해서 돈줄 소비로 굉장히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착한 소비,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기업의 가치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들은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에 충실하고 만족하면서 각각의 생활에서도 착한 소비, 착한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밀레니얼에 대해서 8가지 특성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G세대입니다. G세대는 97년에서 2010년도에 태어난 13살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친구들입니다. 자, 이 세대는 뭐가 틀릴까요? 이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동영상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 짧은 숏폼 형태에 굉장히 선호하는 세대죠. 저희 아들이 딱 요 G세대거든요. X세대 부모의 G세대 아들입니다. 근데 G세대 아들이 딱 대학교를 갔더니 유튜브로 연애를 배우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로 연애라든가 상담을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여자한테 대해야 되는지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대면을 하면서 배워야지 어떻게 유튜브로 배우니 했는데 모든 것이 동영상에 익숙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하는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밀레니얼 세대는 검색을 했다면 이들 유튜브 동영상부터 보게 되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들의 또 특성은 갓생이에요. 갓생이 뭐냐면 가드 플러스 생의 합성이에요. 즉 신의 삶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 단위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를 굉장히 계획표를 살아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갓생 플랜이라든가 갓생 계획표라든가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살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들의 갓생을 보면서 나도 갓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시간표대로 열심히 살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삶을 얼마나 더 충실하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열심인 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이들의 세대는 시츄에이션십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관계가 끈끈하게 엮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썸? 그러니까 뭔가 연애 같은 활동은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연애다, 결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저희도 최근에 신입사원들이 요 G세대가 들어오는데 자, 우리는 한 가족, 뭐 우리 기업은 같이 가자, 뭐 우리 모든 걸 뭐 다 공유하자 이렇게 윗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G세대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개인 생활은 개인 생활이고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인데 왜 우리가 그걸 다 공유해야 돼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느슨한 연대, 시츄에이션십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거는 강요와 강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기업들이 브랜드 전략을 쓰실 때도 어떤 걸 충성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런 느슨하게 연대를 하면서 느슨하게 자주자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늘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대별로 15개국에서 조사했던 결과를 봐도 이 Z세대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이 베이비 부모들의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G세대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냐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나라에서 봐도 G세대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브라질은 베이비 부모도 스트레스, G세대도 스트레스 덩어리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대로 G세대가 뭔가 갓생을 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세대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이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보면 모두 지루해, 그리고 두려워, 외로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대들이 이 G세대들이 외롭고 좀 두렵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지수를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 보시게 되면 요게 있는 막대 그래프가 G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부모 세대의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G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더 편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관계를 더 형성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베이비 부모라든가 X세대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5개국의 공통적인 결과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소통이 훨씬 더 편안해요. 그리고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대면 접촉을 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관계가 더 관계를 맺는 게 더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하고 외롭고 이런 마음을 Z세대들이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들의 관계 형성의 욕구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기업과 이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을 좀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G세대는 어떨까? G세대는 97년에서 2010년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13세에서 26세 정도가 되고요. 이들의 특성들을 또 소비에서의 또 특성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소비의 특성은 가심비, 즉 짠테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전략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먹으면서 굉장히 전략하고 하면서 자기가 쓸 때는 쓰는 거예요. 뭐에 쓰냐? 패션 의류라든가 저희가 사고 싶은 디지털 패션이라든가 가전이나 이런 건 또 막힘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심비 있는 건 쓰고 또 아낄 때는 아낄 줄 아는 소비 성향을 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브랜드의 진정성이에요.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브랜드가 갖춰야 되는 친환경, 이런 브랜드에 대해 선호하고 이런 브랜드에는 돈을 쓰죠. 미국에서의 소비에서 밀레니얼 세대, 젠지 세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 제품이 뭐냐,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였어요. 뭔가 친환경이라든가 소비재의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내세우는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쇼핑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쇼핑은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는 재미 좋아하기 때문에 이들 자체는 쇼핑 자체를 좋아한다. 근데 그 쇼핑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누구다? 인플루언서라는 겁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예인이 한 20%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인플루언서가 한 70%의 영향력을 줄 정도로 그 정도의 정보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활동할 때는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터치 포인트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국 조사했던 결과에서도 G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쇼핑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카카오톡에 보게 되면 쓸데없는 거 선물하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지만 재미를 주기 위한 그런 쇼핑을 선호한다라는 G세대의 특징이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두 번째 여러분하고 만나는 강의였습니다. 네, 세 번째 강의입니다. 알파 세대 그들이 누구인가? 요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알파 세대는 X, Y, G 다음에는 A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알파로 갔죠. 알파는 그리스 문자에서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새로운 세대라는 의미에서 알파 세대가 나왔고요. 호주의 사회학자가 마크 맥크린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알파 세대로 정의를 하는데요. 왜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0년도에 삼성도 애플도 이때 태블릿 PC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태블릿 PC를 굉장히 익숙하게 태어날 때부터 쓰게 되는 세대라는 거죠. 자, 알파 세대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세대입니다. 한국의 연도별 GDP를 봐도 2010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이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풍요를 맞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알파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파 세대는 저희가 출생률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의 출생률이 보시게 되면 1000명당 0.95명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의 출생률은 0.45%로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2010년도에 신생아가 47만 명씩 났다라고 하면 지금은 출생률이 23만 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생아 출생률이 굉장히 적은 거에 태어난 아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골드 키즈, 너무나 귀하게 크고 있는 왕자나 공주처럼 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아기라는 개념에서 골드 키즈라고 이를 명명하기도 하고요. VIP가 Very Important Person이죠. 근데 VIP 뭐냐면 Very Important Baby입니다.
매우 귀한 아기, 왜냐하면 출생률에서 얼마나 출생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얼마나 귀하게 태어난 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왕자, 공주로 키워지기 때문에 이들의 세대는 골드 키즈라고 불려지는 세대입니다. 다음에 이들은 참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세대예요. 8 포켓즈라고 얘기하는데 8개의 지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받기도 하지만 양가, 조부모, 삼촌, 이모 이렇게 귀한 아기한테 모두가 다 지갑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갑들이 너무 많고 이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국내 아동의 평균 액수도 보시게 되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데이터가 2008년에서 10년 사이에 보시게 되면 다 성장하고 있거든요. 5, 6%씩 다 올라가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출산율이 아까 제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동 물품의 지출 비용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1 인당 아기 하나인데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주는 돈들이 더 많이 물품 지출 비용이 더 늘었다라고 하면 이들을 사주고 더 풍요로운 생활에서 풍족하게 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돈이 많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한 세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가 초등학교, 초등학생이거든요. 이렇게 어린 10대한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 이들한테 경제력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많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 성향을 자극하고 있어서 이들이 추후에 맡게 된 세대는 이런 경제의 주체,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알파 세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앞서서 G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했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썼던 세대였다. 근데 이 세대는 뭐냐면 디지털 온리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아기들이 유모차라든가 식탁에서도 앉아서 먹을 때도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놔 주잖아요. 태블릿 PC를 켜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TV를 처음 볼 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어본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저희가 동영상, 스마트폰을 했을 때는 이게 되는데 왜 TV로는 이게 안 되지?를 TV를 보면서 이걸 엄지와 검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디지털 온리 세대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처음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처음부터 경험했던 세대고 이들의 전자제품 보유율도 10세 미만이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거의 50% 이상씩 다 가지고 있고요. 10에서 19세 정도도 다 현재 보면 2022년 자료에 의하면 거의 50% 이상, 그다음에 휴대폰은 100% 이상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 기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걸 활용에 굉장히 능숙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 세대의 특징은 부모가 누구냐? 밀레니얼 세대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처음으로 책으로 육아를 공부한 세대예요. 제가 앞서서 지난 강의에서 밀레니얼 세대, 요즘 남편 없던 아빠의 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밀레니얼 세대에는 부모들이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책으로 공부하고 자녀 세대와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구나.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부모가 굉장히 너그러우면서 다 받아들여줘요. 수용도가 굉장히 높고 공감이나 소통이라든가 인정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에서 자란 세대가 바로 이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의 지원도 아낌없이 받고 이들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 속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의 영향도 받지만 알파 세대 자체가 밀레니얼 부모의 세대의 쇼핑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들 세대는 비즈니스 키즈의 세대예요. 어려웠지만 틱톡이라든가 저희 자녀들 세대에서는 이미 이런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걸 활용을 해요. 그래서 틱톡이라든가 유튜브 통해서 여기 나가서 자기네들이 콘텐츠를 올리고 돈을 받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까지 갔어요. 그래서 키드 플래너, 꼬마 사업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게 되면 요 키드의 산업이라든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또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 알파 세대는 학업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앱테크, 제 재산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벌써 초등학생부터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관심들이 사실 금융,
저의 증권 계좌가 지금 초등학생들의 미성년자의 증권 계좌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비즈니스 키즈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경제의 주체이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세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3초 세대예요. 워낙 동영상이라든가 쇼폼에 익숙해지니까 이들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들한테 소구하기 위해서는 짧은 동영상, 조금 더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짧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밀레니얼 세대 부모가 친환경 제품, 그다음 비건 식품 이런 것들을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거에 대한 친환경, 플라스틱 소비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이들의 친환경, ESG 활동 이런 거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사실은 어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소비,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소비들을 하고 있는 층이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한국에서는 지금 27%, 내년도에 27%, 젠지 세대와 합해서 그 정도가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상상이 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8개의 지갑,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세대라서 기업이나 저희가 더 주목을 하고 지켜봐야 될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한국의 세대별 진짜 매체 이용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로 나눠서 봤을 때 TV의 시청 시간은 10대로 올수록 1시간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터넷의 이용 시간은 10대, 20대, 30대로 갈수록 5시간, 10대는 5시간 정도로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 인터넷 접속은 이제 PC로 접속을 안 하고 거의 다 모바일 중심 세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TV는 시청 시간이 줄고 디지털의 이용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매체 전략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디지털, 젊은 세대에 갔을 때는 디지털 중심으로 광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 이용 SNS는 어디일까라고 보시게 되면 10대, 20대, 30대 공이 SNS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인스타그램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는 트위터랑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트위터는 보시면 여성의 이용률이 10대나 20대 여성 이용률이 조금 더 높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이용률이 페이스북은 공통적으로 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틱톡인데, 틱톡에 대한 이용률은 10대에서만 틱톡에 대한 이용률이 한 20%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은 20대라든가 30대에서는 사실은 틱톡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10대를 타겟으로 할 때는 틱톡이 유용하지만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페이스북이 SNS에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 주 이용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OTT가 공통적으로 10대, 20대, 30대 다 높습니다. 1등은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여성, 앞서서 말씀 동영상도 여성에서 좀 더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이나 아프리카 TV, 그리고 트위치, 이런 것들은 남성들의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동영상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10대로 올수록 지금 보시면 틱톡도 여기서도 주 동영상 미디어인 틱톡이 10대에서는 조금 더 중심적으로 뜨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별로는 매체 이용 형태, 실제적으로 디지털 매체 이용 형태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대별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대별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지금 세대별 차이를 구성하는 거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활용도, 친숙도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쓰던 세대에서 G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그 다음에 알파 세대는 디지털 온리로 쓰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 친숙도,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세대별 차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고요.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밀레니얼 세대를 정의하는 건 율록,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그 모든 거는 삼포 세대라든가 포기, 현재 생활에 대한 무력감이나 이게 표현된 부분이고, 이들의 소비는 적극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플렉스를 보이고 있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G세대는 이에 비해서 가심부나 짠테크를 추구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알파 세대는 지금까지 키즈 세대 중에서는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최초의 세대이고,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앞으로의 경제나 소비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알파 세대 그리고 저희가 세대별 특성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현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